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계속된 조정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재치기를 하자 알트코인들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9,794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28센트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다시 또 떨어지고 앉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조정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받고 난 후에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면은 시간이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이 조커라는 분석가가 이런 분석을 남겼었는데 최근에 3파까지 완성이 되었었고 지금 4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분석을 1월 30일날 남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 맞췄으니까요. 1파, 2파 조정받고 3파 올렸다가 4파 내리고 5파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올라가게 될 때 목표가는 40센트에서 50센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분석이 쪽집게 분석으로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 것인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이 프랙탈 차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벗어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2017년도 차트인데요. 어제 나왔었던 하락이 지금 2017년도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프랙탈 차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벗어나기 전까지 이제 완전히 텄다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XRP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포물선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숨겨진 상승 지표가 나오고 있다. 다음 목표가는 이제 50센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 차트가 지저분하죠. 보고 싶으면 자기 채널로 와서 봐라 이겁니다. 근데 가진 않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도 불장 때 같은 경우도 조정이 크게 올 때마다 사람들이 끝났다 라고 했는데 조정 받고 나서 더 크게 오르고 조정 받고 나서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기사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XRP 일시 가격 후퇴에도 곧 폭등할 것. 그리고 포브스 선정 미국 기업 중에 핀테크 기업 중에 2위를 리플사가 또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분석을 누가 했나 봤더니 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좀 헛소리를 많이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차트 분석 남기는 줄 알았는데요. 항상 내일까지 몇 달러 될 것이다, 언제까지 몇십 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감하게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분석가들이 XRP의 지속된 상승 추세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포브스가 미국 10대 핀테크 기업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사가 2위를 차지를 했고 코인베이스가 3위를 차지를 했어요. 이거 리플사가 1위를 차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었는데요. 1위는 결제회사인 스트라이프가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좀 큰 손들, 거대한 투자자들이 스트라이프에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럿 쿠셔너도 여기에 제럿 쿠셔너인지 제럿 쿠셔너의 형제인지가 여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리플사가 내년에는 1등 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머니그램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선보였죠. 패스트샌드라는 것인데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송금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자, 근데 이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좀 아쉽죠? 자, 머니그램의 최고 운영자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XRP가 사용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가졌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인지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머니그램은 기업들이 XRP를 활용해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리플사의 ODL 프로덕트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만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었던 SBI의 PDF에 보면은 인도의 거대 지불 업체였죠. 페이페이랑 파트너십을 전에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페이페이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3월 말까지 거대 회사들과 함께 연동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머니탭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에 사용하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머니탭, 이 리플사 엑스커런트 기술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머니탭 같은 경우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머니탭에서 언제쯤 XRP를 본격적으로 도입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쯤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기 지치지만은 뭐 언젠가는 되겠죠. 도쿄 올림픽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망할 지경이라고 하죠. 연기된다라고. 하여간 좀 이 되는 일이 좀 없는데 이 바이러스가 정말 여러 사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재밌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슬 덴버 2020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개발자들 관련된 모임인데요. 여기에 리플사의 스프링이 이 스폰서로서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참여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적과의 동침일까요? 아니면은 이더리움과의 새로운 협업 등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아무튼 흥미롭죠? 뭔가 재밌는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역시 좀 특이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9년 3월 11일 워싱턴 앤 리 대학교의 법대에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문서를 출판을 해냈는데요. 여기에 리플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클레이, HSBC, 도이치뱅크 등 다른 은행들은 유틸리티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사의 체인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다. 이 코인은 디지털 커런시로서 빠르게 청산하고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거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이고 이 방면의 핀테크 업체 중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리플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블록체인이 언급될 때마다 빠지지 않죠, 리플사. 자,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정보이긴 하나 커뮤니티에 돌고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본 그런 소식인데요. 이 PwC에서 2015년도에 발행을 했었던 그런 소식이라고 합니다. Technology Challenges and Opportunity라는 주제로 어떤 문서를 발행을 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2015년도에 2020년에 대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플사가 포함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015년 하면은 벌써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이들은 그때부터 이 블록체인이 미래에 어느 정도로 성장하게 될지를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시나리오, 블록체인, 예를 들어 리플은 헤지펀드들이 일찍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될 것이다. 돈을 옮기고 외환 거래를 하는데 헤지펀드들 중에 일찍이 이 기술을 채택하는 곳들이 플랫폼에서 마켓 메이커들이 될 것이고 스위프트의 사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에셋 트랜스퍼 플랫폼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과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비교를 해주면서 예를 들어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은행 내 인터뱅크 지불 시스템으로서 실시간 결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시간 결제라는 것은 중간에 거치는 과정들과 서비스들이 생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020년이 다가왔죠. 놀랍게도 이들의 예측은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리플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발전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2025년도 예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2025년도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예상 시나리오도 또 나오면 좋겠네요.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엔 작은 소식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에링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XRP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마이클 에링턴이 대답하기를 당근 빠따. XRP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대답으로 바로 알려주는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사람 크립토폴리스라는 사람이 재밌는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스위프트에 관한 것인데요. 외국 웹사이트 중에 글래스도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그 회사에 대한 평가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위프트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잠깐 조사를 했었던 것인데요.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스위프트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별 5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스위프트에서 10년 이상 동안 일을 했었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 관습적이며 새로운 기술이 부족하고 아직도 메인 프레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람 일단 별을 3개를 줬고요. 스위프트에서 일한 경력은 5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보는 스위프트는 스위프트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 회사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면서 스위프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마디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리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남겨진 것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2019년 7월 26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리뷰에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상적인 그런 회사는 아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스위프트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위프트사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사내 문화도 구식이고 경영진이랑 말도 안 통하며 발전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위프트사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나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은 적은데 일은 많이 시키며 성장이 없으며 경영진이 독재적이며 회사가 너무 느리게 돌아가고 이제 친족주의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나 보죠. 그러면서 별을 2개를 남겼습니다. 본인이 스위프트사에서 5년 이상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위프트사에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퇴사할 것 같죠?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서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굉장히 오래되고 답답한, 저는 처음에 한국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답답한 시스템과 회사 내의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봐도 기술이 구식이고 곧 있으면은 추월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깔아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 같습니다. 부디 스위프트가 많이 독식하고 있었던 부분을 리플사가 뺏어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그냥 광고를 켜놓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기운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